고구려는 초반에 연맹을 맺은 5개 부족이 지배계층을 차지하는 5부족 연맹체 형태였는데 그 중에 왕족은 무조건 계루부 출신, 왕후는 무조건 연나부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족 5개 중에 계루부하고 연나부가 권력이 제일 셌죠. 그러다가 고구려 9대 왕 고국천왕 시기에 연나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연나부가 강한 권력을 악용해서 너무 막 나가니까 손 좀 봐야겠다 생각한 고국천왕이 이 주모자들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주모자들이 먼저 선수를 쳐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결과는 반란 실패, 연나부는 이 일로 권력이 엄청 약해집니다. 당시에 고국천왕의 부인이었던 왕후 우씨도 연나부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후 우씨의 세력은 굉장히 줄어들어요. 게다가 우씨는 아이도 못 낳아서 권력의 방패가 되어줄 구석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몇 년 후 고국천왕이 급작스럽게 사망합니다. 문제는 고국천왕이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왕위 후보는 자연스럽게 고국천왕의 형제들에게 갈 것이고 새로운 왕, 새로운 왕후가 등장하면 왕후 우씨는 권력의 중심에서 물러나겠죠. 우씨가 속한 연나부의 권력도 몰락할 거고요. 여기에서 왕후 우씨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음 왕을 지목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고국천왕이 사망한 사실을 걸밖에 절대 알리지 못하도록 신하들의 입단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왕이 죽은 그날 밤 한밤중에 왕후 우씨가 궐 밖으로 나섰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고국천왕의 첫째 동생 발기의 집. 발기에게 고국천왕이 사망한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왕위 후사가 없으니 장차 왕제인 발기 그대가 왕이 되는 것이 어떻겠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인즉 당신이 차기 왕위에 오른다면 내가 도움을 주겠다. 그러니 우리가 동맹관계를 맺자라는 뜻이었는데 그랬더니 발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어차피 내가 왕위를 이을 운명이니 형수님 도움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발기는 부인이 이렇게 한밤중에 돌아다니고 남정네 집에 불쑥 찾아오는 건 좀 아니지 않냐며 일종의 모욕까지 안겨줬습니다. 왕후는 잽싸게 고국천왕의 둘째 동생 연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연우는 형인 발기와 다르게 굉장히 예의를 차리고 형수님인 왕후 우씨를 맞았고 술자리도 대접했습니다. 우씨는 연우에게 고국천왕의 사망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발기가 연장자로서 왕위를 이어야 하는 게 맞지만 내가 직접 찾아가 봤더니 너무 무례하고 거만해서 연우 당신을 찾아오게 됐다라고 말했죠. 연우는 이 말에 감동했고 직접 대접할 고기를 썰다가 칼에 손가락을 베었는데 그러자 왕후 우씨가 자신의 치마끈을 풀어헤쳐서 연우의 다친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히 둘이 동맹관계를 맺은 걸 알 수가 있고 동맹관계를 넘어서 연인관계의 시작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왕후 우씨는 이 새벽에 궁으로 돌아가는데 날이 어두우니 데려다 줄 수 있겠냐라고 연우에게 물어봤습니다. 연우가 이에 승낙하면서 둘은 손을 잡고 궁으로 함께 돌아갔고요. 다음날 우씨는 고국천왕의 사망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조작한 유언으로 연우를 새로운 왕위에 앉힙니다. 연우, 그가 바로 고구려의 10대 왕 산상왕이죠. 어쨌든 연우가 산상왕으로 즉위하자 분노한 발기는 바로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건 조작된 거고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발기의 반란이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발기가 불리해지자 고구려의 적이었던 요동지방의 공손도를 찾아가서 고구려를 공격하고 싶으니 3만 명의 군사를 빌려달라라고 요청했고요. 결국 공손도가 빌려준 3만 명의 군사와 고구려의 5부족 중 하나인 비류부까지 연합해서 고구려를 총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국천왕의 막내 동생이었던 계수가 이를 잘 막아냈습니다. 계수는 반란을 진압한 후에 형 발기에게 분노를 못 이기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 한 것은 정말 큰 죄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말에 정신 차린 발기는 스스로 목을 찔러서 자결합니다. 상황이 좀 진정이 되자 산상왕은 형수였던 왕후 우씨를 정실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당시 고구려, 부여 등의 나라에서 나타난 형사취수제라는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인 형수와 결혼하는 거죠. 이로써 우씨는 한국사 사상 유일무이한 2대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씨는 아이를 낳지 못했죠. 때문에 산상왕은 후사를 위해 후궁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엄청난 권력을 다시 한번 쥐게 된 우씨의 기세에 눌려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산상왕은 가까스로 주통촌 출신의 부인을 소후로 맞아들였고 그녀가 아들 교체를 낳으면서 후사도 생기는데요.
왕후 우씨는 질투가 정말 심해서 주통부인의 임신 사실을 몰랐을 때는 집에 찾아가 주통부인을 죽이려고도 했고요. 산상왕이 사망하고 아들 교체가 11대 동천왕에 즉위하자 왕이 소유한 말의 갈기를 잘라버린다거나 왕 옷에 국물을 쏟아버리는 등 대놓고 못된 짓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왕후 우씨는 몇 년 뒤에 사망했는데 유언에 고국천왕이 아닌 산상왕 옆에 묻어달라는 부탁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유언에 따라 우씨는 산상왕 옆에 묻혔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